비트코인은 파는 것보다 버티는 게 더 힘듭니다. 자, 지금 또 며칠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고 해서 지루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지루한지 아십니까? 본인들의 어떤 뚜렷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루한 거죠. 어설프게 남들이 좋다 하니까 비트코인 하고 조금 떨어지면 불안해서 좀 더 담고 그러다 보면 크게 물리게 되고 삶이 피폐해지고 자, 이런 마인드로 매매를 하면 내 시드를 지키지 못합니다.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지키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시드를 못 지키냐? 바로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 때문에 하는 건 쉬워도 지키는 게 더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 코리니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상 잘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시작부터 뼈를 때리긴 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74K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왔는데 자, 좋은 소식은 지금 23년 12월 이후로 이 아래 보라 색깔이 그때 당시 신규 지갑 생성수입니다. 그 기간을 약간 넘어섰습니다. 지금 언제냐? 24년 12월 8일에 그러면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년 12월 달입니다. ETF 승인되기 전 신규 지갑 생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그 뒤로 줄곧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물론 이때 한 4, 5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같이 버티신 분들 많죠. 그리고 24년 12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신규 지갑 생성이 있었죠. 그 뒤로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이쯤 구간이 될 것 같고 이런 하락이 최근 있었던 하락이고 지금은 이런 구간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한번 보면 대략 8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저점 대비. 그러면 이 저점 대비 80%가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135K 정도가 됩니다. 대략 이 부분이 135K. 자, 그런데 물론 이전에 그렇게 갔다고 해서 이것만 보고 135K까지 간다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120에서 150K까지는 올해 보고 있다. 다시 한번 중장기 흐름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미 상승 1파가 시작이 되었고 1, 2, 3 크게 3파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 눌림은 어디까지 눌릴지 아직까지는 예상할 수는 없으나 굳이 예상을 해보자면 자연스럽게 단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텔레그램에도 미리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이 아래에서 올라왔던 추세선이 한번 깨졌고 그리고 이 단기 추세선이 지금도 살짝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고 더 깨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당연히 아래까지 보셔야 되고 그러면 1, 2, 3, 4, 5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건 ABC가 아니라 하동의 형태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1차적으로 하락파동이 완성이 되고 하동이 시작점에서 다시 큰 3파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3파는 기간적으로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통상 6월에서 8월은 조금 장이 휴가도 있고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 이 개미들을 털어내야 되거든요. 상승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피보나치를 그어봤을 때 지금 236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만 떨어졌을 때는 이 382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382까지 떨어졌을 때는 0.5 구간까지는 열어놓는 게 좋다. 왜냐? 여기도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82 구간 갔을 때는 여기서 분할 진입으로 이 두 군데까지 열어놓고 진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상승.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그렇고 어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 추세선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해 보인다. 뚫리면 이 매물대 자리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고 어제 시가가 이쯤이었는데 시가 부근에서 역시 눌렸습니다. 추세선까지 닿긴 했지만 어쨌든 비슷한 경로대로 움직여 주었고 오늘도 제가 이 텔레그램에 미리 말씀드렸었죠. 작게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었지만 페이크 돌파, 이 파란 경로죠. 페이크성 상승이 나오고 한 번 더 깨질 확률이 높다.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게 삼각수렴을 그려보면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다 빼고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밑에서 롱 받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꿀자리 나오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 드리니까 텔레그램 다들 들어오시고요. 자, 유튜브에서 보이는 차트는 작도 쉐어링 받는 분과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작도 쉐어링에는 좀 더 디테일한 작도와 이런 제가 꿀자리 오면 이 박스까지 만들어 드리거든요. 이런 구간들 잡아보시면 웬만해선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입장은 재건영하는 테넥스 미디어 홈페이지 여기에 텔레그램 입장 문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대응과 고품격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작도 쉐어링까지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보면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라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74K가 저점이었고 90K 정도 이 매물대 위 이 구간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이렇게 영어로 돼 있고 숫자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현재 미국에 있는 61개의 기업들은 비트코인의 공급량 이 3.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냐면 70만 개입니다, 여러분. 70만 개. 자, 이들의 평단이 어느 정도이냐? 이들의 평단이 한 90K 정도 됩니다, 여러분. 90K 가격대의 매수량을 늘렸으므로 아주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락할 때 많이 매수한 거죠. 그러면 중간쯤 평단이 된다 보면 딱 90K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100K가 깨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슬슬 담으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조정이 올지 모르지만 마음 편하게 뭐 아래에서 롱 받으셔도 되고, 이 작도 쉐어링에는 이런 게 또 있을 겁니다. 숏타점 나왔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타점 잡을 수 있는 작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매매하면 다반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자,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의 고용 건수가 이런 그래프처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 이제 경계 침체니 뭐 하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일까요? 돈 풀자 지금 말하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 또는 하락을 기다리기엔 매수 기회가 많고 그만큼 기회를 주는 상황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몇몇 유튜버들이 이렇게 또 횡보하고 뭐 쌍고점 나왔다 뭐 이러면서 하락을 또 외치는데, 손가락 빨고 하락장 기다리느냐? 사실 뭐 하락장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알트 물리신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하락이 와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자리와 타점 자리는 다 있기 때문에. 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잡코인들 순환 펌핑 중인데 이런 것들도 일봉으로 봤을 때 뭐 거래량도 없고 아직까지 멀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트들 보면은 차트가 좀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런 저점들 있잖아요. 이게 74K 찍었을 때잖아요. 이런 저점들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 봅니다. 사실 깨지는 것과 동시에 이 부근 오면은 알트도 다시 한번 현금 있으신 분들은 담으셔도 되고, 신규로는 너무나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디센트럴이나 좀 오래된 코인들 있잖아요. 플로우 이런 것들은 조금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그만큼 유동성도 현재 부족하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물려 있겠습니까? 오래된 코인들에. 쉽게 생각해도 무거워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코인이나 비교적 최근 코인들을 먼저 상승시키고 마지막에 작코인들 가고 그 뒤에 아마 가지 않을까. 정말 맨 마지막에. 그래서 웬만하면 알트 할 때도 여러분들이 솔라나나 뭐 이더리움 정도만 하시길 바란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트 같은 거 지금 잡으실 때는 저희들에게 주목할 코인이 있습니다. 알트 전문가 헌터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올려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거나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런 그림들만 봐도 상승시킬 명분이 충분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락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숏으로 10% 수익 내는 것보다 롱으로 3% 먹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시겠죠?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불경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각국 정부가 다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서민 지갑으로 갈까요? 자, 우리는 미국의 사례와 20년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부동산이고 코인이고 자산이 이렇게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게 다 여러분 학습 효과지 않습니까? 장이 다르다 하지만 결국에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 패턴과 사이클은 똑같았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되고, 이 학습 효과를 통해 돈을 버느냐 아니면 그냥 하락만 기다리느냐, 자산의 격차는 서서히 벌어질 뿐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공부해서 한 달에 몇백, 몇천을 벌어갈 때 언제까지 질투만 할 건지, 내 인생과 자신을 스스로 개척할지는 이 시장이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겁내지 마시고,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선물은요 위험하게 하면 도박이고 안전하게 하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살 때 대출 안 받으시나요? 그게 레버리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점점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하자면 90K부터는 기관들의 매수 평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100K가 깨지면 여러분들은 서서히 여기서 2분할이든 3분할이든 담아보시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단기적인 추세는 일단 깨졌다. 그러니까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추가적인 브리핑이나 대응 텔레그램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희동이었습니다.